지난 주일에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간 목적은 리쇼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갔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국내로도 돌아올 그런 생각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숙련된 인력과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강성노조도 없고 베트남 정부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기업 지원 체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베트남보다 10배 정도 높고 강성노조도 있고 정부는 기업 옥죄기와 기업 압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국내에 기업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 2,500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70만 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딱 한 나라에 국한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 있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경총의 통계로 보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 GDP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 공약 맞추려면 그리스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또 일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하는 1년 수출액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정확하게 22%가 삼성전자 수출액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베트남의 최고의 일자리가 16만 개라고 합니다.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삼성전자에서만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말로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로 기업이 돌아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측이 하기 어렵다는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청년만이라도 해외 취업을 많이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느 기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제대하는 사람들, 군 입대한 사람들 중에서 1년 남겨두고 의학을 가르쳐달라. 베트남어를 1년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현지 채용하겠다. 말하자면 군 제대자들, 제대 예정자들 한 1년 전에 상대로 군에서 베트남어를 좀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제대하는 군인들을 베트남에 바로 채용하겠다.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그런 안을 국방부에 좀 전달을 해서 베트남 또 현지어가 필요한 그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진출해 있는 그 지역의 현지 언어를 제대군인들에게 미리 좀 가르쳐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네, 원내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주 지역의 모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인 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특성화고의 고등학생의 현장 실습과 관련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예결위의 소위는 물론이고 예결위원장과 그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입장을 그동안 견지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퍼주기 예산, 또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과 국민 혈세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또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자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라 국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사수의 마음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안 429조 중에서 172개 항목인 129조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이 근본적 책임은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정부 여당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선진화법에 따라서 앞으로 늑장 심사 또는 버티기 모드로 만약 정부 여당이 임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 여당에게 현재의 이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법인세 등 세법 개정에 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 변칙 처리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해 둡니다. 특히 법인세 문제 등 세법 개정 사항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다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법정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일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또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국가 재정과 또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최근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조건적 또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임 정권 또 전전임 정권 하에서의 막무가내식 구속을 이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 보복에 칼춤을 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대한 검찰의 권한 또 검찰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치 보복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투쟁도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말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제주 해군 기지, 또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또 용산 참사, 세월호 등에 관련된 이런 집회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 내용을 파악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법무부의 이 같은 태도는 연말에 코드 사면, 이념 사면의 성격을 버릴 수 없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치 무력화 또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서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설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렬 좌파 세력이나 직업적 전문 시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엄단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내로도 돌아올 그런 생각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숙련된 인력과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강성노조도 없고 베트남 정부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기업 지원 체제를 공약을 했으니 그 공약 맞추려면 그리스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또 일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하는 1년 수출액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정확하게 22%가 삼성전자 수출액이라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베트남보다 10배 정도 높고 강성노조도 있고 정부는 기업 옥죄기와 기업 압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국내에 기업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 2,500개 정도 지난 주일에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간 목적은 리쇼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갔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70만 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딱 한 나라에 국한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 있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경총의 통계로 보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 GDP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